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토, 기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죠. 우리 이제 정간 가불병정무게경신임계에서 여섯 번째 기토에 관한 설명을 한번 해보죠. 정간 기토는 이제 물론 지지하고 이제 같이 다 쭉 설명이 되는데, 정간 기토는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토가 된다. 이 합해서 음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토가 된다. 그래서 합해서 음토라고 한다. 음토. 우리가 이제 오행으로는 오토죠. 오토. 이제 50토죠. 토는 50토로 해당이 돼서 오행으로는 토, 숫자로는 양수는 5가 되고 음수는 토가 되죠. 그래서 50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음토의 오행수로는 이제 10토가 되죠. 10토. 오행수로는 10토가 된다. 그래서 음양 오행으로는 음토라고 하고 오행수로는 10토, 10토라고 한다. 그래서 기토, 정간에 있는 기토는 여섯 번째 있는 기토는 음양으로는 음이라 하고 오행으로는 토라 하고 이거를 합해서 음토라고 한다. 음토. 그래서 오행수로는 10토가 된다. 10토. 토는 50토가 되는데 양토는 5가 되고 음토는 10이 되기 때문에 기토는 음토가 되니까 10수라고 한다. 오행수로는. 그래서 이 부분은 음양과 오행, 즉 오행수, 이거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사주명리학에서 또는 역학에서 절대적으로 익혀야 할 부분,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서 크게 늘 그 부분을 늘 쓰기 때문에 반드시 익혀야 할 부분이다. 그래서 지금 정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섯 번째 기토 설명인데, 물론 지지도 음양, 오행수까지 다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같이 이제 나중에 설명을 쭉 드릴 텐데, 이제 기토 부분에 있어서 기토는 음양론으로 해서 음이라 하고 오행론으로 해서 토라고 하고 이제 음토라고 하죠. 이거를 합해서 음토라고 하고, 오행수로는 이제 10토에 해당이 된다. 즉 토는 수로 해서 5와 10이 있는데 음토이기 때문에 10토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음토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홀수는 양수라고 짝수는 음수라고 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목화토음수 오행에서 적용된 부분이니까 목은 38목이요, 화는 이칠하여, 토는 50토요, 금은 사구금이요, 수는 일육수라 해서 양수는 즉 홀수는 양이 되고 짝수는 음이 된다. 이 부분도 같이 이제 익혀 놓으시면 되죠. 그래서 오행 토에 5와 12라는 숫자가 있는데, 지금 기토는 이제 음토가 해당이 되니까 오행수로는 10토에 해당이 된다. 이제 선천수로는 역시 이제 선천수는 천간에 순번이 쭉 있죠. 그래서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 순번대로 여섯 번째 있으니까 선천수로는 6이라고 하는 것이다. 육수에 해당이 된다. 선천수로는. 이건 이제 기문등갑에 크게 활용되는 수죠. 이것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다. 선천수로는 6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나금오행
나부 모형을 이제 뽑아내는데 우리가 이제 정관 이 갑자을 이제 갑자을 해중금에서 갑자하면은 이제 금이 되죠. 나붐으로. 그런 것처럼 왜 금이 되는가? 이것을 이제 나부 모형을 이제 뽑아낼 때, 이렇게 나부 모형을 적용시켜 뽑아낼 때의 선천수. 나부 모형을 뽑아낼 때의 선천수. 이 선천수를 통해서 이제 나부 모형을 이제 뽑아내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다. 선천수로는 이 네 개가, 즉 갑기 좌호가 이제 구수에 해당이 되는데, 구수. 그래서 갑과 기와 자와 오, 지지에 자와 오와 이렇게 네 개가 모여서 구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나부 모형을 뽑아내는 나부 모형 선천수로는 구수에 해당이다. 구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외화 역수나 또는 여러 가지 역수법을 뽑아낼 때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이것도 이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묶어서 나부 모형을 뽑아내는 그것까지는 지금 기초적인 부분이니까 나부 모형에 관한 이제 전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이 차후에 또 나부 모형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죠. 그래서 우선 기토는 나부 모형을 뽑아내는 데 필요한 선천수로는 구수에 해당이 된다. 구수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기토는 음양으로는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토가 되고 오행수로는 십토가 되고 선천수로는 육이 되고 나부 모형 선천수로는 구수가 된다. 이 부분들은 절대적으로 기초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다. 이걸 반드시 숙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관총, 정관합은 기죠, 기지만 이제 앞전에는 갑기가 있지만 기갑합이다. 기갑합. 그래서 정관총은 기죠, 을이 있고 개가 있죠, 개. 그래서 을가도 기을도 또 정관충이 되고 기계도 정관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정관충이 있다. 정관합 즉 이걸 정관합에 이제 10단금이라고 하는데, 정관이 10개죠. 정관 10개에서 합이 이제 10개가 주어지죠. 이제 갑기합 하면은 보통 5합이라고 하지만은 10개의 합이 주어진다. 즉 갑기합 했으면은 다음에 지금은 기죠. 기갑합 이렇게 주어지죠. 을경합 했으면 경을합도 주어지니까 합이 10개가 주어지죠. 즉 일간이 10개일 경우 또는 기타 그 간을 상대로 했을 때에는 10개의 합이 나온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10단금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10간합이라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5합이라고 이제 말을 하지만은 10단금 또는 이제 10간합 이렇게 이제 말을 하죠. 10단금론에 이걸 자세히 설명을 드리죠. 정관충도 이제 정관지지충인데, 지지도 이제 충에 있죠. 정관지지충에 충론, 이게 충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런 것들을 설명을 이제 자세히 드리죠. 우선 기초적으로 정관하면은 기토에 관한 것을 이제 설명 중이니까 기갑합이 있고, 정관충으로는 기을충이 있고 기계충도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제 우선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 정리를 하자면은 음양으로는 음토가 음이 되고 오행으로는 토가 되고, 그래서 합해서 음토라 하고 이제 기에 관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행수로는 십토가 되고 선천수로는 육이 되고 나부 모행 선천수로는 구수가 되고 정관합으로는 기갑합이 되고 정관충으로는 기을이나 기계가 충이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기초적인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익히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에 설명되는 부분들을 여기 이제 정관 지지해서 설명이 끝나면은 이제 60화갑을 통해서 또는 기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 또는 뭐 신살 부분까지 해서 응용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기초 부분이긴 해도 가장 중요한 것 이제 부분들이니까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음 이제 설명 과정을 이제 해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을 잘 익혀 놓으셔야 된다. 이것은 이제 말씀드릴 수 있죠. 이제 다음으로는 기토의 등령이죠. 등령, 득지, 득세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보면 기토의 기운을 즉 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또는 기토의 쓰임새를 살필 때에 강하냐 약하냐 또는 이제 보통이냐 이런 것들을 살필 때에 가장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제 등령은 어떤 것을 등령이라고 하는가? 이거는 월지에 사주가 있다라면 월지에 사주가 있다면 월지에 진축술미나 사오가 있는 경우 월지에 월지를 말하는 것이죠. 월지에 진축술미나 사오가 있다라면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랬을 때의 기토가 등령지에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월지에 진축술미나 사오가 있으면 등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득지 득지는 이제 지지 네 기둥의 지지죠. 그러니까 밑에 지지를 전체 지지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지지의 진축, 출미나 사오미나 인호술 즉 이거는 이제 좀 줄였죠. 진축, 술미나 사오나 인이 있을 때에 지지에 있을 때의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득지 즉 이거는 이제 근 뿌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제 통근됐다. 이제 통근되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그래서 통근되었다 또는 이제 근이라고 한다. 득지 이것을 득지라고 한다. 이거 활용법은 이제 지장간 지장간을 의미하는데 진축술미 사오인에는 즉 기토에 관한 이게 지지에 쭉 지장간 속에 근 뿌리를 둘 수 있는 즉 기운을 통과시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쭉 들어있죠. 그래서 이제 지장간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기토의 득지는 진축술미나 지지에 진축술미나 사오인이 있으면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득세 이제 득세인데 득세는 천간에 문화기 천간에 문화기가 있을 때 즉 기토가 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다른 연간 월간 시간에 문화기가 있을 때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즉 기토가 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연간 월간 시간에 문화기가 있을 때에 이거를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기토 등령기는 월지의 진축수입니다. 사오가 있을 때 등령기라 하고, 기토 득지는 지지에 진축수입니다. 사오 인이 있을 때 득지라고 하는 것이다. 득지라는 것은 즉 뿌리를 두었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고, 통근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다. 이 원리는 지장간을 살펴서 보는 법이다. 득세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무나 기가 있을 때에, 즉 기토가 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천간에 기나 무가 있을 때에 이걸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쭉 살펴보면은 기토 음양론에서는 음이라고, 오행은 토라 하고, 그래서 음토라고 합해서 말한다. 오행수로는 십토가 되고, 선천수로는 육수가 되고, 천간합으로는 기가 합이 되고, 나무모행 선천수로는 구수가 되고, 천간충으로는 기나 을이 기을이 청이요 기계가 청이 되고, 이것은 이제 합해서 천간충이라 하는데, 그리고 이제 기토의 등령기는 월지의 진축수미나 사오가 있을 때 등령이라 하고, 득지는 지지의 진축수미나 사오 인이 있을 때에 득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근 뿌리를 두었다 또는 통근되었다. 이것은 이제 법은 지장간을 보는 법이다. 또 득세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토가 일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 다른 천간에 무나 기가 있을 때에 이것을 득세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 부분들은 이제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기도 역시 기토도 지지를 만나는데 6개의 지지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기초, 기묘, 기사, 기미, 기우, 기해, 이렇게 이제 6개의 지지를 보죠. 기토가. 이것을 이제 유구법이라고 한다. 유구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지지 이제 기축일이냐 기묘일이다 기사일이다 이랬을 때 일주론이 이제 있으니까 그때 이제 또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 지금은 기토가 지지를 6개를 만난다. 그래서 육시화갑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유구법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토는 사유축이나 해, 묘미, 그래서 이 6자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삼합으로 사유축과 해묘미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묘일이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해묘미가 삼합이 되죠. 해묘미가 삼합이 되죠. 여기 해묘미. 그러면 기묘일 경우 해묘미의 삼합이 있다라고 가상을 해서 머릿속에 이게 삼합을 배우게 될 텐데, 해묘 가장을 했을 때에 신사를 볼 때에 신살 부분을 그래서 하나하나 암기를 하지 않아도 여기에 이치만 알면은 쉽게 많은 부분을 신사를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기묘일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해묘미 삼합이 주어지니까 여기에서 이제 기묘일이죠. 영마라면 바로 해묘미 삼합이 주어지니까 사가 영마다. 이것은 이제 쉽게 즉 해의 충지가 영마다. 그래서 사의 충이죠. 사의 충이 사가 영마다. 그러면 반대로 충까지 아직 이해를 못했다라면은 사유축과 해묘미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반대 부분도 이해하는데, 이거는 좀 복잡성이 있으니까 나중에 충까지 배우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쉽게 뽑아낼 수 있다. 그래서 사유축, 이제 즉 영마는 사가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도화는 여기에 보면은 해가 있죠. 해. 그 다음 자가 되죠. 자가 돼서 자가 도화가 된다. 자가 도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겁살
겁사를 보면 이게 암통을 하지 않아도 일지 해묘미 삼합을 이용하면 쉽게 할 수 있다. 해묘미죠. 미 다음에 신이죠. 신. 이제 천간지지 순번으로 해서 미 다음에 신이죠. 천간지지 12지지를 암통을 해놓으면 쉽게 이제 해서 그래서 겁살은 신이 된다. 그 다음에 망신살은 뭐가 되냐? 망신살은 중간에 묘가 있죠. 묘 전에 인이죠. 인. 12지지를 순번대로 하면은 인묘 전에서 인이 묘 전에 있으니까 인이 망신이 된다. 그 다음에 수옥살은 가운데 자 묘충지 그럼 유가 되죠. 유가 돼서 수옥살은 유가 된다. 이렇게 이제 쭉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제 5개를 쉽게 빨리 이 부분도 있는데 다른 이제 고신 과수기나 상문 조객살 이런 것들도 이제 쉽게 보는 법이 있는데 상문 조객살 같은 거는 이 해를 이용해서 해가 이제 해 묘미죠. 묘미 신이 이제 신과 신을 적용하고 해 자축이니까 인을 적용하고 해 중에 수를 적용하고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이제 상문적인 고신과수를 적용하는 법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하나 연계시켜서 외우지 않아도 쉽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 하나하나 이제 차츰 신설론에서 또 자세히 한번 설명을 해보죠. 그래서 이제 기토에 관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설명을 드렸고 다음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경의 설명이 되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경에 대한 설명을 드리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